자,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이제 152페이지와 153페이지는 아까 우리가 체크를 했잖아요. 그걸 반복을 해줘야 돼요, 반복. 그러니까 반복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도돌이표예요, 도돌이표. 자, 그러면 154페이지로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들의 특징과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도 이제 늦지 않고요. 오늘 156페이지로 이제 한번 가봐요. 제2절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등기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자, 156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복습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대상이죠. 자,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대상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객체야, 객체. 대상이. 한번 봐봐요. 자, 재산권의 대상은 뭘까요? 토지죠. 토지죠. 재산권의 목적은 뭘까요? 자, 목적은 뭐예요? 수목, 그 다음에 뭐예요? 건축물, 공작물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재산권을 할 때 재산권의 대상물, 대상과 관련돼서 대상과 목적이 헷갈리고 있다라는 거야. 목적이. 그럼 제가 봐봐요. 그러면 A가 토지가 한 필지가 있어요. B한테 재산권 1억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 무슨 건자가 되죠? 재산권 설정자, 재산권자. 그럼 이 사람은 토지를 빌렸죠.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수목을 할지 건축물을 할지 공작물을 할 거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재산권을 설정한 이유가 수목을 심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수목이 소멸하더라도 재산권은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재산권에서 헷갈리고 있는 게 뭘까요? 재산권의 대상과 그 다음에 재산권의 목적물이 헷갈리고 있다라는 거야. 재산권의 대상은 뭘까요? 토지가 되는 거야. 토지. 토지에 뭘 심을 수 있죠? 읽어봐요. 수목, 건축물, 공작물. 나무는 하루아침에 팍팍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그럼 수목은 몇 년이에요? 30년이 되는 거야. 30년. 한 번 더 하면 60년. 한 번 더 하면 90년. 하면 120년. 그러니까 영구재산권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의미가 달라는 거. 그러면 재산권의 목적물이 소멸하더라도 재산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의미가 달라오는 거. 그러면 재산권의 대상, 그러면 객체. 이게 바로 기초체력이라는 거야, 기초체력.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기초체력을 배웠으니까 지금 무슨 법 배워요? 뭐요? 등기법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해봐요.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그래봐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부동산이란 뭐예요?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 이제 나왔고 정착물은 그러면 대표적인 뭐예요? 건물이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돼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초 지식이 배양됐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봐요.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 X. 임목은 뭐예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은 뭐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죠? 토지. 두 번째 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토지와 관련돼서 이제 기초공사하면 뭐예요?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토지를 툭 치면 뭐가 나와요? 필지, 그죠. 필지를 툭 치면 뭐가 나와요? 토지 등록 단위. 이게 자꾸 기본기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기본기가 돼야 돼.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야 되고, 툭 치면 뭐가 튀어나올 거. 그러면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한 걸 보다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무슨 역이에요? 응용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소유권은 뭐예요? 물건이잖아, 물건. 물건은 뭐예요? 권리. 이렇게 파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뭐 어떤 상황이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가 필요한 걸 갖다 써먹어 줘야 된다는 거. 어떨 때는 갖고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소유권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뭐예요? 물건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권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끄집어내서 써먹는 사람. 그게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무슨 역이에요? 응용력이라는 거예요. 응용력이라는 거예요. 응용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자꾸 이걸 기본기를 다져줘야 돼. 그러니까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소유권은 물건. 물건은 뭐예요? 권리죠.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바로 기초공사라는 거예요. 기초공사. 그러면 토지는 뭘로 써? 필지. 그러면 필지와 관련돼서 그럼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여기에서 글씨가 이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토지는 연속하고 있으므로 물리적 구분이 불가능하고 또한 개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법률적으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법률적 인위적으로 구역한 최소 단위 이게 밑줄이죠. 그게 바로 뭐라 그래? 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1부동산이 되려면 한 필지가 몇 부동산이 되죠? 1부동산이 된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줄에 공유수면 줄 잡아봐요. 공유수면 이제 살을 하나씩 붙여야죠. 공유수면은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바다예요. 바다는 뭐예요? 등기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바다는 그러면 바다라는 것은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제 바다는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논점은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잡아봅시다. 이제 필지라는 걸 이제 기초공사가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몇 개 적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방조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우자 좌측 날개 뭐에 방주가 딱 있죠. 여백이 있으니까 방조제는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방조제는 뭘까요? 지목이 뭘까요? 제방. 그래서 제방이 되는 겁니다. 방조제란 지목은 없어요. 제방입니다. 그러면 방조제는 토지일까요? 건물일까요? 토지에 등기해야 되는 거야. 다음 중 건물에 등기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뭐예요? 방조제.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지만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토지에 등기되는 거 특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방조제의 부대시설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없죠. 부대라는 것은 정착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방조대의 부대시설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요거 하나 또 토지와 관련돼서 이제 살을 좀 붙여야 되겠네. 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작년 재작년이네요. 뭐라고 써놨어요? 농작물.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작자 거다 경작자 거다 그러면 또 틀리는 거야. 농작물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 성숙된 농작물과 미성숙된 농작물. 자, 그러면 성숙된 농작물은 누구 거? 경작자 거. 미성숙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랑 토지 소유가. 그러면 농작물도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물건으로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거기 한마디로 뭐예요? 밭대기야, 밭대기. 자, 지금 뭐예요? 채소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채소를 자라고 있는데 뭐예요? 아직 다 자라지는 않았어. 그러면 뭐예요? 근데 A라는 뭐예요? 채소업자가 이걸 살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에다 뭐예요? 명패를 하나 달아놔야죠. 누구 거? A 거. 이게 바로 한마디로 뭐예요? 밭대기. 그죠? 밭대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도 대충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성숙된 미성숙된 농작물에 대해 성숙된 농작물은 누구 거? 경작자. 미성숙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오케이. 방조제도 그럼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 여기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부대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 잡아요. 자,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천은 하천법을 벽여서 하천법상의 등기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용의권이야. 용의권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용의권은 그러면 잡아봐요. 그 용의권은 무슨 수익이죠? 사용수익. 그럼 용의권은 몇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죠. 네 종류. 자, 네 종류가 있어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좀 약간 이해를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하천법에 하천이 등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A한테 전세권을 설정해줘서 전세권은 배타적 사용수이거든. 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래서 하천에 용익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스 문제로 법무사 문제 한번 볼래요? 다음 중 하천법상의 하천에 등기 능력이 있으나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거리로 바르게 묶인 거. 무슨 건?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제되죠.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소유권과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어때? X. 영위권을 제한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문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과거에 우리 출제된 거고. 그러면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기초 체력을 또 강조하네. 토지는 뭘로 필지는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방조되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단 토지가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토지에 대해서. 자,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 원문 결론적으로 무슨 건? 영이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 없다. 딱 정리를 해놔야 돼. 자, 이번에는 그러면 밑에 가서 건물을 한번 봐봐요. 오른쪽에 건물 찾았어요? 건물과 관련돼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했죠. 거기 옆에다 써요. 1번에 무슨 성을 갖춰야 돼? 정착성. 두 번째 애기 분단성. 요걸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뭐예요? 용도에 맞아야 돼. 용도성이죠. 그러면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원칙적으로 등기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애기 분단성이 뭔지를 이제 초보자들이 알아야죠. 기자가 무슨 기자? 공기 기자. 안 공기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설명할 때는 요 세 가지 요건을 언제나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A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예요?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뭐예요? 개방형 축사라는 거네. 그러면 개방형 축사가 등기가 되려면 어때요?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죠. 그래서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개방형 축사는 그러면 우사에 돼 돈사에 돼? 우사죠. 뭐예요? 돼지입니다. 돼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목이네요. 여기가 뭐예요? 목살. 목살 옆에가 뭐가 있어요? 등심이 있네요. 자, 등심 밑에 뭐가 있어요? 여기 갈비가 있네요. 여기 갈비 밑에 갈비살이 있네요. 갈비살. 요거 뭐예요? 안심이네요. 안심. 요게 뭐예요? 요게 뒷다리네요. 뒷다리. 요 위에가 뭐예요? 사태네요. 사태. 그렇죠? 여기는 무슨 다리예요? 앞다리네요. 앞다리. 여기가 뭐예요? 앞다리와 뒷다리 배 있죠? 이게 삼겹살이 되네요. 삼겹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돼지고기 먹을 때도 이제 잘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가 이제 목살 먹으면 요 목 있는 데고, 목 옆에가 등심이고, 요 밑에가 갈비, 여기가 갈비살, 여기 뭐예요? 안심, 요거는 뭐예요? 뒷다리, 요거는 뭐예요? 앞다리. 그러면 뒷다리 밑에 요게 뭐예요? 사태, 요게 무슨 살? 삼겹살. 그러면 요거 뭐예요? 요거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뭐예요? 그림을 몇 번 그렸느냐? 10번을 넘게 그렸다는 거예요, 10번. 그러니까 봐봐요. 자, 자기가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외우려고 어제 뭐예요? 집에 가서 뭐예요? 그림을 몇 번을 그려봤는지.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또 한번 찾아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먹을 때도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겠어요. 저도 이제. 자, 그러면 돼지는 돈사예요, 우사예요? 돈사. 여기는 뭐예요? 우사죠.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겠네. 그럼 자기가 이게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이게 기초 체력이야. 이제 기초 체력.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읽어봐요. 첫 번째, 보선성, 정착성. 두 번째, 애기 분단성. 세 번째, 양도성. 애기 분단성은 지붕과 주벽이죠. 주벽이 없더라도 개방형 축사, 우사 200제곱미터를 추가. 그러면 왜 개방형 축사를 등기할까? 이유를 알면 되겠죠. 왜 봐요? 여기 봐봐요. 자, 우사는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러면 통풍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뭐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어. 근데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개방형 축사도 뭐라는 거예요? 자, 등기가 되면 은행 가서 뭘 받을 수 있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돈을 구워서 소를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개방형 축사, 즉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고기 먹으면서도 좀 생각해요. 아, 갈비가 여기 갈비살이구나. 여기가 목살이고 여기가 등심이고. 갈비 안심이 여기였구나. 안심을 먹으면서 안심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사태 여기는 질겨요, 안 질겨요? 질겨요. 그래서 저는 사태 못 먹어요. 요거 안심만 먹고 살아야 돼요. 안심 갈비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으면서 여기 한번 봐봐요. 어떤 사람은 우사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우산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우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 기초 배양이 됐으니까 기본기 발휘해봐요. 자, 주의소 캐노피.
자, 주유소 켜놓기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읽어봐요. 지붕이네. 주벽이 없거든. 그러면 주유소 켜놓기는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등기는 물건, 건물을 외울 게 아니라 좀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걸 자꾸 이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면 기본기는 뭐예요? 저절로 문제 가서 붙여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또 했듯이 사이로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저 사이로가 뭐예요? 저장 창고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벽시를 모아놓는 거.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한 곳에 모아놓음으로써 그게 바로 저장 창고가 된다라는 거야. 저장 창고. 그러면 사이로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착성과 얘기 분단성과 영도성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싹 씌워봤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대상 토지와 뭐가 있다? 건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토지는 특지만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건물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정착성, 애기분단성, 영도성. 애기분단성은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죠. 주벽이 없더라도 등기 능력이 가능한 거, 개방형, 축사. 제발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본인부터 공부해요. 본인부터.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2하나 돼 있다. 그럼 등기부는 몇 종류? 2종류. 그러면 가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설명을 따라서 기본기를 갖춰야 돼요. 자, 누구 토지? 갑토지죠. 요거는 누구 건물이에요? 각 건물이네. 각 건물이죠. 영어는 뭐예요? 건물. 그러면 여기는 건물과 토지 공통점 뭘까요? 공통점은 등기죠. 등기. 자, 읽어봐요. 등기. 등기는 뭐의 대상이 돼? 자,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갑이 돈이 없어서 요 토지 등기부에만 올한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라는 거. 각각의 등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근데 갑이 돈을 못 받아. 어리 뭐예요? 경락인이 됐어요.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뭐예요? 건물이 철거된다면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해.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걸 인정한 게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의 1단계 요건 불러봐요. 눈으로 익혀요. 토지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는 토지도 값, 건물도 값, 동일 소유자여야 되고, 세 번째는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고, 그러면 기초공사를 했죠. 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 임의 경매. 그러면 임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법정지상권이야. 자, 읽어봐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차이점은 짧고 기네요. 그러면 차이점은 짧고 길잖아. 눈으로 일단 익히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 이거는 강행규정, 요거는 임의규정이야. 자,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임의 두 자로 건치만.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 했잖아요. 공부 안 했다는 소리야. 안 했다는 소리. 뭐 처리만 중요해? 기인이만 중요해? 그러면 뭐예요? 공시법 중요하다라는 거야. 공시도. 그러면 임의라는 것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죠. 그러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특약이 없어야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봐봐요. 여기는 무슨 경매야? 임의경매. 이거는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하는 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여기는 임의경매. 이거는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임의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 이거는 임의규정. 제가 민법을 강의하면서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법정지상권과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강행규정. 이거는 임의규정. 이거는 무슨 경매? 임의경매. 이거는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것보다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여기가 기초공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건물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복잡한 무슨 문제가 발생해?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등기법도 자주 출제되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들 필요도 없고. 자, 뭐 자꾸 쓴다라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야. 집에 가서 볼 사람은 써요. 안 볼 거잖아. 맨날 밥만 먹으면 써요. 여기도 써놓고 저기도 써놓고 여기도 써놓고 저기도 써놓고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여기도 써놨네. 저기도 써놨네.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어.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하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방법.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그게 이게 명인 방법이야. 명백하고 인식 가능한 표시 방법.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은 어때요?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뭐지? 소유권의 대상은 되지만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임목등기부는 등기부가 있어 없어? 있어.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래. 그럼 맨날 시험에 나오는데 이걸 또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저희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머리가 복잡하면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은 뭡니까?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등기되고 등록된 것은 뭐의 대상이다? 저당권의 대상이라는 거야. 대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동차는 등록이 돼야 안 돼? 돼.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이 돼야 안 돼? 돼요. 그러면 자동차 뭐예요? 자동차 앞에 뭐라 붙여놔요? 자, 돈 꿔줘요. 돈 꿔줘요. 자동차 돈 꿔줘요. 담보대출 해줍니다. 자동차는 뭐가 되기 때문에? 등록되고 등기되기 때문에. 등록되면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제 몸에 명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있는데요? 넥타이가 있잖아. 이 넥타이가 바로 명인 방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넥타이라고 생각해봐요. 끌고 가면 질질질 끌고 가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명인 방법은 그러면 소유권의 대상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죠. 그러면 여기 혼인신고하면 뭐가 튀어나와요? 혼인신고하고 뭐가 튀어나와요? 법률혼 배우자가 튀어나오겠지. 법률혼 배우자. 그럼 법률혼 배우자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자식을 서로 안 데려가려고 그래? 데려가려고 그래? 데려가려고 그런다? 아니, 안 데려가려고 그래. 했지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재혼하는데 뭐예요? 재혼하는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떨어져. 진짜 데리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 자체로요. 그 자체로. 그럼 여기 봐봐요. 매 맞는 남자가 많아요? 매 맞는 남편이 많아요? 매 맞는 부인이 많아요? 매 맞는 남편이 많아. 시혜적으로는 매 맞는 남편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 맞는 남편이 뭐예요? 매 맞는 남편은 사회적 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매 맞는 부인이 사회적 이수가 되죠. 우리 땅콩 대한항공 있죠? 저희 하나. 남편 이혼 사유가 뭔지 아세요? 부인의 폭행 때문에 부인하는 거야. 맞고 살았다라는 걸 맞고 살았다라는 거. 그래서 못 산다라는 거야. 못 산다는 거. 그러면 인터넷 가서 쳐봐요. 첫 번째 이혼 사유가 뭐냐? 조연아가 뭐 남편을 맨날 폭행한대. 폭행. 발로 차고 뭐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이혼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각 건물이에요. 그렇죠? 각 토지의 건물이에요. 터지죠. 각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법정 저당권은 탈락이래요. 근데 갑이 뭐다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한 채 줬어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경매가 들어갈 때 이 토지에 대해서 경매 가격이 다운, 업? 다운이죠. 그러니까 어때? 어라테는 싸잡아 인정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법정 시한권의 문제가 아니라 싸잡아는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 사람은 그러면 지금 토지에다 매겨놔서 건물에다 매겨놨어. 토지. 그러면 요돈 경매를 받더라도 토지에 대해서만 받아갈 거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 토지만 경매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건물하고 토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왜 그래? 왜 그래? 되게 바보 같아. 얼마음이야, 얼마. 마음.
이게 바로 사적 자치 원칙상 가능하다는 얘 마음이잖아. 얘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토지만 들어갈 수도 있고 싸잡아 들어갈 수도 있고 얼마음 그걸 뭐라 그래? 사적 자치라고 하는 거야. 사적 자치. 사적 자치라는 거야. 마음이죠.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인정해줘.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냥 우습게 넘길 게 아니라 우리가 대상이라는 것은 왜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걸 뒤에 뭐야 베이스를 깔고 가야 돼. 그거는 기본기라는 거야. 기본기. 자 그러면 법정 지향권을 이해를 못한 사람은 이제 눈 감고 외워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눈 뜨고 외워봐요. 아까 눈 뜨고 외워봐요. 첫 번째, 토지의 건물이 존재. 눈 뜨니까 생각이 나죠. 두 번째는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야 되고. 세 번째, 토지든 저당권이든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고.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경매로 소유권이 달라졌을 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토지와 건물을 가서 자꾸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문제 시험장 가면 이러면 시간이 부족해요. 문제 푸는데 이러면 벌써 늦은 거야. 벌써 늦은 거야. 그러면 40분 안에 50분 안에 40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시험장 간에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 탁탁탁탁탁탁 나와야 돼. 그래야 1차는 시간이 빠듯합니다. 빠듯한다라는 거예요. 빠듯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대상에 따른 분류 기초 배양했고요. 두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이제 뭐라고 써놨어? 기능.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무슨 등기가 있어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이렇게 나오네. 자, 기능에 따른 분류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엄격하게 말한다면 등기부의 기능이라고 그래. 기능. 기능이 뭐예요? 이게 바로 역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할.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잡았듯이 이제 봐봐요. 쓸 필요가 없죠. 턱턱 정리해요. 엊그제 이제 지난주에 들었던 거 다 프린트에다 지난주에 정리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표제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오는 그러면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오는 뭐예요? 권리의 등기가 있네. 그럼 결론적으로 표제부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표제부 등기를 사실의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 권리의 등기를 갖고 얼굴의 등기. 권리의 등기는 두 개가 있어요. 갖고하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는 갖고하고 얼굴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추정력. 그러면 뭐 외울 것도 없어. 생각하면 돼. 주라는 것은 추측이야. 사실의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권리의 등기는 인정이 되네요. 자, 그러면 접수번호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접수번호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니까 사실의 등기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 자, 부기 등기는 어때요? 부기 등기는. 자, 표제부는 부기 등기가 있어 없어? 없어. 언제나 주등기로 부기 권리의 등기만 가능해요. 그러면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자, 그러면 오밍업을 했어요. 그러면 28회 때 봐봐요. 다음 중 부기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뭘 골라봐라? 표제부. 표제부는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언제나 주등기. 이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표제부에는 순위를 버전할 이유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표제부는 불인정. 갖고 얼구에서만 이루어지네.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된다. 어때? X. 갖고도 기록될 수도 있고 얼구도 기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죠.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사람들도 뭐야 이게. 그러니까 갖고도 있고 뭐도 있어요. 권리도 있죠. 갖고 얼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등기 이용. 그러면 A가 집에 한 채 있어. 자, 기초공사가 됐는지 봅시다. 전부 불탔어. 무슨 등기? 멸실등기. 지금 말소하고 멸실등기도 구분을 못한 사람한테 무효등기 이용을 강요하겠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부 불탔어요. 그러면 봐봐요. 무슨 집이? 흰 집. 그러면 노란 집을 한 채 줬어요. 똑같이 줬어. 그러면 흰 집하고 노란 집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흰 집은 뭐예요? 멸실 등기. 노란 집은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흰 집을 노란 집을 표제부로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표제부는 X. 요거는 자 미쳤어요. X. 요거는 O가 되는 거네. 그럼 무효 등기는 어디에서만 이루어져요? 권리의 등기에서만 이루어지네. 무효 등기 이용. 무효 등기 이용. 자, 무효 등기 이용은 서거표가 있다. OX.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무효. 한번 무효는. 그러면 무효행위를 추인한다 해서 무효행위를 추인한다 해서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무효등기용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무효등기용도 그때로부터 뭐예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무효행위 추인을 어디에서 배워? 민법에서 배우듯이 등기법은 읽어봐요. 무효등기 이용을 배운다라는 거야. 무효등기 이용에서.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런 실익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의 등기와 사실의 등기를 배우게 돼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몇 개월? 1개월. 여기는 60일. 여기는 3년 거죠. 외워놓고도 써먹지도 못해요. 그럼 봐봐요. 자, 읽어봐요. 장기 미등기자는 명의신탁으로 처벌한다. OX. 오죠. 3년이잖아. 3년. 3년 등기하는 자를 뭐라 그래? 장기 미등기자라고 그래. 맨날 봐봐요. 잘 외워요. 명의신탁은 3년. 명의신탁은 3년. 외워놓고 장기 미등기자는 명의.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똑같은 지문인데도 3년이라는 것은 3년을 안 내가면 장기 미등기자로 취급받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장기 미등기자는 뭘로 처벌받아? 명의신탁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자, 우리가 바로 이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야. 그러니까 3년이라는 걸 외워놨는데 그걸 써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야. 그럼 3년은 뭐라는 거예요? 장기 미등기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공동 신청이 한다. 어때? X. 무슨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혼자 갈 수 있어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면 그러면 표제부는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제3자가 대의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대의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표제부는 대의 신청이 가능하거든. 왜?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단지 뭐예요? 신상 명세서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초 체력을 배양해야 된다라는 거야. 기초 체력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예요? 기초 체력만 배양이 되면요. 너무나 재밌어. 문제 풀 때 짜릿짜릿해요. 민법도 짜릿하고요. 등기법도 짜릿짜릿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때요?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뭐 형님들은 바로 뭐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자, 봐봐요. 형님들은 어떠한 상상이 있어요? 자, 뭐 속된 말은 아니지만 봐봐요. 이게 뭐예요? 머리야. 머리가 뭐예요? 굳어 있어, 안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 콘크리트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콘크리트를 하루아침에 물렁물렁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3개월 동안 죽도록 공부해봐. 병원 신세 짓는 거야. 병원 신세. 그리고 3개월 동안 빨리 뚫으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봐봐요. 빨리 뚫으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뭐예요? 병원으로 응급해. 뇌출혈이 생기는 거야. 서서히 뚫어야 되는 거야. 스텝 바이 스텝이야. 그리고 제가 뭐예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뭐예요? 자, 조의금을 언제 제일 많이 냈느냐? 언제 제일 많이 내요? 자, 요 3, 4월 달에 제일 조의금을 많이 내고요. 또 언제 조의금을 많이 내요? 10월 달하고 11월 달. 왜일까요? 갑자기 덥다가 추워지면 혈액이 막혀버린다고. 그 다음에 뭐 춥다가 뭐 갑자기 더워버리면 그게 뇌출혈이 돼서 많이 가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님들은 팍 뚫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은근히 뚫어야 돼요. 은근히. 그러니까 쉬는 시간마다 뭐 놀지 말고 자꾸 때려요. 때려야 뭐예요? 자꾸 해진다고. 그래서 진짜 병납니다. 어제 또 응급실로 실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수강생 중에. 그럼 뭐예요? 저보다 한 살이 적어요. 51살인데 뭐예요? 완전 완벽주의자야. 완벽주의자인데 뭐예요? 그럼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밤새서 3시, 4시까지 하다가 그냥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야. 지금부터 천천히. 선생님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자, 기능에 따른 물려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권리의 등기와 관련돼서 가로 1번 봐봐요.
바로 1번 뭐라고 써놨죠? 버전. 그러면 그 옆에다가 권리에 관한 등기 대표 선수들이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다 써놨을 거예요. 보설, 이변, 처서. 자, 읽어봐요. 뭐라고? 보설, 이변, 처서. 보설, 이변, 처서. 자꾸 해야 돼. 하면 버전. 자, 버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우리 민법에서 어느 걸 배워? 읽어봐요. 득실 변경 하듯이 우리 등기법에 보설, 이변, 처서 이게 바로 중심 키들이야. 얘네들에 따라서 이제 중심을 잡아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하도 이제 이걸 못 외워서 옛날에 보설이 잘라서 보설이 변천소 이렇게 올랐더니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세계화 보설, 이변, 처서 이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보가 뭐예요? 버전은 뭐예요? 처음이야.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자,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소유권 버전 등기.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은 각구에 읽어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한 무슨 등기? 버전 등기. 자, 기초공사 기초 처리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기입등기네요. 기입등기. 아까 처음에는 기입등기죠. 기입등기란 새롭다.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면 새롭게 기입해주는 것. 이게 무슨 등기? 기입등기. 자, 그러면 각구를 최초로 개설한 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자기가 이제 문제를 풀어봐요. 버전은. 자, 소유권에 한한다. OX. 봐봐요. 자, 그러면 소유권은 버전은 소유권에 한한다. OX, O가 되는 거죠. 버전은 소유권밖에 안 써. 버전은 뭐라고? 소유권에 한한다라는 거야. 소유권에 한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처음.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기입. 처음, 새롭다. 영수증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그때 순위를 확보할 필요 있어? 없어. 버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기본기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럼 버전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별표가 몇 개예요? 5개짜리죠. 왜 5개짜리? 버전은 모든 등기의 스타트거든. 그래서 소유권 버전 등기는 독자적 문제로 뭐예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 안 나오더라도 직관적으로는 맨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기초 체력은 이거예요. 봐봐요. 읽어봐요. 또 버전이라고 한다. 이걸 바르면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자,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각구는 며칠? 60일. 그럼 소유권 버전 등기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그때 X. 며칠? 60일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안 했어? 안 했어요. A가 건물을 신축 완전 개설됐어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A가 B가 팔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신청 의무가 없어.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물이 완성됐어 안 됐어요? 됐어. 그럼 안 됐죠. 그러면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60일이야. 버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거는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버전 등기는 60일은 60일이지만 건물이 건물을 팔을 때하고 건물이 완성된 건물을 팔을 때는 그 뭐의 원인이 다르다는 거야. 버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버전 등기가 가능한 날이 어딜까요? 바로 대장 등재일로부터 며칠? 60일. 나중에 그렇게 빠져나갈 거야. 그러면 지금 그런 걸 풀기 위해서요. 그런 거에서 여기 한번 읽어봐요. 또 버전이라고 한다.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버전은 뭐라고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기가 나와야 돼. 도돌이표가 돼서 버전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한다. 이제 써먹기 위해서 이제 본능적으로 버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니까 봐봐요. 자, 매수인도 버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X, X. 대장상 최초의 명인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애가 매수인이 등기를 해버렸어. 등기관이 간과하고 등기가 쏙 돼버렸어. 그러면 그게 바로 모두 생략 등기야. 이미 등기가 돼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실체관계 부합해서 그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그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그럼 툭 치면 무슨 규정으로 가? 단속 규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단속 규정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봐봐요. 자꾸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걸 그냥 버전은 뭐라고?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러면 봐봐요. 조건과 기한은 일종의 무슨 건이에요?
기대권이야. 기대권. 기대권이죠. 기대권이니까 뭐야? 읽어봐요.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상속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보존도 할 수 있죠. 담보도 할 수 있죠. 한번 읽어봐요. 일정의 조건과 기한은 뭐예요? 적극적 보호로서 읽어봐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 그래서 나중에 올 처상, 보담. 요 보존이 바로 일종의 기대권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뭘로 빠져? 가등기로 빠져버리는 거야. 가등기. 자, 그럼 뭐 봐봐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공시하고 세법이야. 세법도 뭐예요? 세법도 어디로서 나와? 어디서 튀어나와요? 민법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민법. 세법도 민법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민법. 민법 잘하는 사람이 세법도 잘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법 못하는 사람이 세법을 잘하겠느냐?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세법도 사실 민법에서 나오는 거야. 민법. 등기법에도 민법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민법. 그럼 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법을 뚫어도 민법을 뚫을 수 있어. 민법을 뚫어도 세법을 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민법만 주구장창하지 말라는 거야. 공법을 해도 공법을 뚫어도 민법을 뚫을 수 있어. 민법을 뚫을 수 있어요. 요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논리는 다 똑같아. 뭐만 다를 뿐이다. 개념만 다를 뿐이라는 거야. 개념.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세뇌교육해요. 읽어봐요. 버전은 뭐라고? 각거를 최초로 계산하는 등기. 그러니까 요걸 애우대 써먹을 걸 생각하면서 이제 써먹어줘야 된다는 거야. 처음. 각거를 처음으로 계산하구나. 그러면 60일이구나. 각거는 처음으로 계산하니까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거 소유권 보전 등기랑 가등기 대상이다. 그때 X. 저 죽을 테니까 따라서 죽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너나 죽지 이러지. 너나 죽지. 자, 그래서 이제 보전의 의미가 그렇게 전개되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가로 2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설정이네. 설정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설정이라는 것은 바로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자꾸 자기가 그러면 기존 수강생들은 자꾸 애우고 계시고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자꾸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기초 체력이 됐으니까 읽어봐요. 창설 그러지 말고 기입등기라고 그래봐. 기입등기는 새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무슨 권리?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 이 소유권 이해 권리가 무슨 물건이에요? 제한물건. 그러면 제한물건의 설정을 무슨 성계다? 설정적 성계라는 거야. 설정적 성계. 그러니까 소유권 이해 권리를 뭐 하는 것? 창설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절대 초보자들을 헷갈리면 안 돼요. A가 을한테 1억에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제 헷갈릴 이유가 없어. 누구한테 설정해 줬어? 갑이 을한테. 읽어 봐요.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이제 건자하고 설정자하고 이제 헷갈릴 이유가 없어. 왜? 설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차이점은 뭐예요? 작아요, 안 작아요? 작아요. 이거는 크죠. 요거는 뭐예요? 11월달, 12월달 수강생이야. 시작한 사람. 요거는 오늘 시작한 사람이야. 어때요? 재미있어, 없어? 없어요.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첫날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좀비가 돼가는 거예요. 좀비. 그래서 요즘 뭐예요? 미국에서 난리죠. 사섬 좀비 때문에. 자, 눈은 뜨고 있는데 뭐예요? 사섬인데 좀비가 좀비예요. 왜 좀비예요? 살고 있는데 살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게 사섬 좀 그래서 사섬 좀비. 미국의 좀비가 사섬이 병에 걸려가지고 살아는 있어요. 점점 죽어가면서 뭐예요? 살이 썩고 있대. 냄새가 악취를 한대요. 세상이 점점 뭐 이상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 요거는 이제 뭐예요? 2달 강의 듣는 사람, 할아버지 차이예요. 할아버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할아버지가 뭐예요? 할 일 다 끝난 아버지가 할아버지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머니 거기서 나온 거야. 할아버지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억지로라도 처음 들었더라도 애우려고 한번 생각해봐. 이 시간에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많은 거, 장사하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갑이 어한테 설정해줬다. 이 사람 다시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그럼 자기가 민법에 가서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라고 읽어놓대. 저당권 설정자고 저당권자라고 읽으면 머리가 이제 굳어져 버려. 콘크리트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책을 읽을 때 한 번 읽더라도 이렇게 읽어야 돼. 이게 갑이 뭐예요? 본인이라고 생각해봐. 돈이 없어서 은행 가서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가 저당권 설정자 나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남들 10번 읽을 때 자기는 2-3번 읽으면 뭐예요? 저당권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은행이야? 그러면 저는 은행이죠. 영어는 본인. 그러면 이 집은 은행이 점이에요? 본인이 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점이해야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외울 필요가 없네. 저당권이란 읽어봐요.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아니한 채 1억을 행사하는 것. 무슨 것? 저당권. 점유해서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기초공사가 되는 것은 반환 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바로 22회 때 남정 물권적 정권을 모두 준용한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설정이라는 단어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그러면 계약문 설정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해 권리를 많은 거, 장사라는 거. 자, 이제 기본기 다졌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봐요. 소유권 설정 등기도 존재한다. OX, X죠. 읽어봐요. 앞에 무슨 것? 소유권. 뒤에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럼 소유권과 설정은 병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 설정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요거만 또 이야기하는 게 있죠. 읽어봐요. 닭도리탕. 읽어봐요. 닭. 읽어봐요. 닭. 그래서 우리 그동안 닭닭탕이라고 쓴 거야. 닭닭탕. 도리가 닭이라는 뜻이야. 닭. 일본말로. 오늘 일본어 하나 배웠네. 또리. 그렇죠. 또리. 또리가 뭐라고요? 닭이죠. 오늘 영어 또 그러면 한 번 더 배웁시다. 야마가 돌아버려. 머리가 돌아버려. 그렇죠. 야마가 뭐예요? 머리네요. 머리라는 거네. 그러니까 벤토라고 또 그러죠. 뭐 일본어가 되게 쉽더라고요. 우리 그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수강생 중에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쓰는 단어 중에 뭐만 갖다 대더라고. 벤토, 덴뿌라 이런 거 갖다 주니까 오 그래요. 말만 통하는 거야. 그럼 가서 덴뿌라 주세요. 덴뿌라. 행동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많은 것. 창설. 그건 이제 뭐예요? 창설.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다. 특징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럼 영수증 하나 만들어져 안 만들어? 만들어져.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이전이 있네. 이전은 그 옆에 정강이 드는 사람은 주체의 변동이라고 써요. 자, 주체가 변동이 되면 이때는 이전이라고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뭐라고 나왔죠? 변경이네. 변경은 뭐라고 써놨어요? 객체의 변경이야. 객체의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내용 변동이야. 권리 내용이 변동되더라도 그때는 변경 등기라고 씁니다. 한번 봐봐. 변경은 객체의 변경, 그 다음에 권리의 변 내용이라는 거야. 자, 5번에 뭐가 나와 있죠? 처분의 제한이 있죠. 그러면 처분의 제한. 그러면 처분 제한은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예요. 3개짜리.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는 아주 대표 선수들이 있죠. 책임재산을 보존하는. 읽어봐요. 가압류, 가처분. 그럼 어떤 사람은 저한테 가서 물어봐요. 처분 제한은 여러 가지가 있어.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했어요? 한매특약. 한매특약도 일종의 뭐예요? 처분 제한 등기야. 한매특약 등기도. 산문청. 그러면 결론적으로. 근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처분의 제한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자, 계약으로는 안 돼. 항상 법률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특약으로도 안 되죠.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률 규정,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 규정. 그럼 법률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요 가압류가 대표, 가압류는 뭐라고 그랬어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의 권리가 되는 거야. 자, 검전 이해 권리. 그러면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거줬어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한다. 그때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가 되는 거야. 가압류.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요. 법원으로. 법원은 뭐예요? 관공서. 무슨 등기? 척탁 등기. 그러면 이제 처모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처분 제한 등기로서 처분 제한은 X, 특약 X, 법률의 규정. 그러면 가압류는 읽어봐요.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그러면 가압류가 중요할까요? 가처분이 중요할까요? 가처분이 중요하겠죠. 왜 가처분? 가압류보다는 가처분이 더 중요하겠죠. 왜 중요할까요?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잖아. 검전 이해 권리가 뭔데? 부동산이잖아. 그러니까 가압류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검전 이해 권리. 그다음에 뭐예요? 법원, 뭐예요? 척탁이라는 거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5번, 6번은 뭐가 나와 있죠? 소멸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그러면 자기가 자꾸 마르고 닳도록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자, 읽어봐요. 보전은 뭐예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이전은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객체의 변경.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여기는 뭐예요? 검전. 요거는 검전 이해 권리. 요거는 법원, 척탁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압류 가처분은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뭐야? 척탁 등기야. 자,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 그러면 청구 금액은 가압류 등기할 때 표시해줘요. 가처분은 청구 금액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 가압류 가처분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X.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X.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전달에 우리가 해준 거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돼서 그 옆에 공간들이 있으면 요거 하나 써봐요. 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가압류 가처분이 왜 중요하느냐? 나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자, 말소 기준 권리 오늘 중개사법 선생한테도 배웠고요. 모 교수님한테. 말소 기준 권리는 기본 6개가 딱 해야 돼요. 여기 읽어봐요. 말소 기준 권리 몇 개? 6개.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그러느냐. 자, 요 기점을 해서 모두 소멸한다. 이게 바로 소재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걸 기점을 해서 모두 소멸한다가 바로 소재주의야.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인수주의가 돼. 자, 첫 번째. 가압류. 자,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6개. 가압류, 건저당,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선생님 6개라며. 왜 6개? 6개 나와줬잖아. 그럼 되게 바보 같은 사람 따로따로 외워요. 가로 쳐요. 여기 4개가 나오잖아.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 몇 개예요? 4개. 그렇죠? 담보, 가등기. 읽어봐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몇 개? 6개. 읽어봐요. 가압류, 압류. 읽어봐요. 건저당, 저당권. 담보, 가등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러면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나오죠. 읽어봐요. 가처분. 가처분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나중에 등기 처리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등기 처리 문제. 그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거든. 자, 봐봐요. 그러면 여기 전세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어요. 여기 저당권이 있어요. 여기 지상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경매가 들어갔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야. 그러면 저당권자 경매가 들어갔어요. 얘는 살아남아, 안 살아남아? 살아남아. 얘는 소멸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요 기준을 걸려서 소멸돼버려. 밑에 있는 거. 그게 바로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말소 기준 권리 6개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야? 아니야? 아니죠. 그럼 유치권은 여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유치권은 소재주의가 아니라 인수받아. 그래서 난지 유치권자들이 경매에서 제일 골칫덩어리야. 등기부는 없죠. 그런데 이제 경매를 낮춰볼 거니까 내가 유치권자라고 들어오니까 뭐예요? 이게 항당무계하다라는 거예요. 항당.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개망신인 거야. 개망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기초공사예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 몇 개? 6개. 무슨주의? 소재주의. 이런 거 봐요. 가압류, 건저당, 담보, 가등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선생님 저 말소기준 권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말소기준 권리 몇 개? 6개. 이건 무조건 외우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가 6개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봐요.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이제 봐봐요. 보자는 처음 설정은 소유권 이의 권리를 상설하는 것. 이전은 제체의 변경. 변경은 객체의 변동, 권리의 내용 변동.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그럼 말소 기준 권리 몇 개? 6개. 가압류, 건저당 4개 온 거예요.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기초 체력이 됐으면 이제 써먹어야죠. 자,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자, 최초로 하니까 무슨 등기? 설정 등기죠. 그러면 요 B가 C로 넘어가서 주체의 변동이 아니에요. 변동됐죠.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네. 여기 1억이 바뀌어서 내용이 바뀌었죠. 전세권 변경 등기야. 이게 최초로 하면 전세권 설정, 주체가 변경되면 전세권 이전 등기, 1억이 바뀌면 전세권 변경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도 모르고 전세권 이전 등기도 모르고 전세권 변경 등기가 뭔지도 모른 다음에 앞으로 뭐예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조는 다시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얼굴은 뭐예요?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이전은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은 처분 가압류. 그럼 말소 기준 권리와 관련돼서 몇 개? 6개. 이제 기초공사 확실히 해놓고 요걸 외워놔야 이제 기본기를 발휘할 수 있는 거야. 기본기를 우리 외워야 돼요.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존의 의미. 저는 와가지고 보존이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보존이라는 것은 국가가 가꾸를 최초로 개설할 때 보존이라고 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있어. 보존하고 뭐야? 처분의 제한. 말소 기준 권리가 관련돼서 특히 물권법 파트 후단 부분과 특히 이제 중개사법에서 경매, 그거는 모봉숙 교수님이 하실 거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말소 기준 권리.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다 아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뭐예요? 가압류가 되는 거야. 압류, 가압류. 그래서 이제 보설, 이변, 처소. 자, 거기까지 하고 3번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